어제부터 여름 휴가를 떠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을 비우자마자 민주당이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먼저 수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족들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제 모친 그리고 여동생 명의의 이제 코인 거래 지갑 요 안에서 수천만 원 가량의 이제 코인 거래 내역이 이제 발견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돼 2020년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이런 거래 내역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 검찰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이제 거래 내역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내용을 보면 이제 70대 그 어머니 모친께서 이제 70대이신데 이 모친 이제 명의의 그 계좌에서 한 새벽에 이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 뭐 이런 것들도 좀 포착이 된 게 있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제 2020년 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등 정상적인 어떤 그 유명한 코인 거래가 됐다고 보면 20년 이후에 뭐 위믹스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 알려진 뭐 잡코인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거래들이 좀 파악이 돼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인찬 최고위원,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서는 새벽에 말씀하셨듯이 새벽 거래 흔적이 있다고도 하고요. 만일 이제 김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쳐도 새벽에 거래를 했을 정도면 전문 투자자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이 정도면 이제 김남국 의원을 파괴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파괴왕. 본인의 코인 거래 의혹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 지금 불똥이 튄 상황이거든요. 이게 차명 거래여도 심각한 것이고 70대 노모가 새벽에 거래를 했는데 그것이 김남국 의원이 주로 거래한 소위 말하는 잡코인들 위주였습니다. 이 정보를 70대 노모가 스스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남국 의원에게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 자체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민주당과 국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됐어요.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스스로 의원직을 정리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마지막 남은 도리일 텐데 계속 버티면서 뭐 나 자르지 말라고 편지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자족함을 아시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바라는 마지막 선택일 것입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이제 무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윤리, 자문위, 제명 공고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직접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자료 제출 및 소명 과정에서 불성실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도 제출을 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성실한 자세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불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특히 수백 회 거래한 부분이 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양 옆에 보좌관들이 있고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백 회를 회기 중에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된 정차민 의원 같은 경우도 윤리위, 자문위, 제명 공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건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상 자산을 거래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들어서 지금 현재 윤리, 자문위, 제명 권고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밝힌 거죠. 네, 설주환 부위원장.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근거로 이제 불성실한 소명을 든 게 이제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 자신의 SNS에서도요 법치주의 왜곡을 내세우며 신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이제 저는 토로를 했다고 보는데 상당히 SNS 저 글을 이렇게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소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인이 지금 모든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어떤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윤리위에 자문위에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본인이 정말 그 상임위 시간에 거래하지 않았고 정말 본인이 억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로 데이터 저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그럼요. 국민들 중에 이거 정말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 세고 셌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국회의원들도 물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저는 알리는 게 더 중요하고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어떤 국회의회에서 제명을 당해서 자신의 직을 박탈당하는 게 억울할 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이해를 시켜서 아니면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제명을 시켜달래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김남국 의원 너무 억울한 것 같다. 네. 제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윤찬 최고위원. 이 김 의원은 또 다른 여당 의원들 거론하면서 좀 형평성이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또 외부 위원인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저 사람들도 잘못했어요라고 징징거리면서 때를 쓰는 게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급한 징역 7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이 정찬민 의원인데요. 네. 구속 상태예요. 지금 계속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돼 있는 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고 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총액이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천만 원. 근데 김남국 의원은 윤리자문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대 99억까지 보유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액수이고 금액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윤리위는 법적 처분이 있기 전에 윤리적 기준에서 국회의원들이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된 의원과 자신이 비교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가뜩이나 코인 거래로 눈살을 찌푸린 국민들에게 더더욱더 이 비호감을 유발하는 일이고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크나큰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진주 변호사. 지난달 검찰 내에서 첫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 조직인 말이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합수단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 건은 합수단에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김남국 의원 건은 이제 남부지검 현재 형사 6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합수단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계좌나 거래 내역들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이 돈이 오가는 정황들 이런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이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또 밝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넘겨버리면 그 기존의 이제 이력들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수사기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가 얼핏 나왔던 뭐 잡코인 중에 하나인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매입하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한 4배, 3배, 4배 정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거나 뭔가 조금 불법적인 정황이 거래 정황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 얘기를 한번 들어갈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국민들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든 어른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가릴 줄 알아야 되지. 그런 소리를 경솔히 한다는 것은 인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짓입니다. 예, 설주환 부위원장. 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훼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민주당 양현영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거의 뭐 기름을 부은 기억이 됐는데 김 위원장도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하긴 했지만 사과라고 보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부적절한 예시였다고 봐요. 하나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뭐 저도 이렇게 말하는 뭐 직업이기도 하고 여기서 예. 평론을 합니다만은 뭐 말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나오게 되면 사과하고 그걸 또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그 영향력을 좀 덜 차단하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표를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회를 하자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율을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었으면 저는 더 나았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희 민주당의 같은 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대신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면 혁신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봅니다. 양이원영. 저는 이렇게 그 김은경 의원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취지가 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뭐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실드를 친다고 저렇게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 왜 양이원영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아마 본인도 당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양이원영 의원님 진짜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의원직 내년엔 더 이상 도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정신이에요. 헌법에는 평등 선거라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해서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면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양이원영 의원님도 60세 넘으시면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다 제한을 하면 거기 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원영 의원님도 저는 빨리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서복경 민주당 혁신위원 발언 들어왔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이제 그게 청년들의 좌담회였고 청년들 대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이제 자제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표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언에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인천에서 이제 당원 국민 간담회 할 때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쾌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유감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공세를 이제 세게 펴고 있는데, 이 혁신이 하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은 있는 게 관심이 남의 당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도 뭐 문제가 많으시던데. 네, 장인찬 최고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디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부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온실속 화초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정부 이르기까지 본인은 치욕 운운했지만 연봉 3억에 해당하는 금감원 부원장직 임기를 꽉 채운 유일한 인사거든요. 나머지 혁신위원들도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실실 웃으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결국 노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산업화를 이뤘는데 정작 OECD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산율은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노인 복지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와 고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명 비례 투표니 뭐니 하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분들은 투표권 뭐 좀 자제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혁신위가 어떤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선거 직전이었으면요. 혁신위원장이고 양이원영 의원이고 전부 다 사퇴해야 될 일이에요. 과거 정동영 의장은 이런 발언했을 때 난리 나서 그것 때문에 총선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민주당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나 뭐 일부 혁신위원, 양이원영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막말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왜 윤리위를 열지 않는가? 왜 징계하지 않는가? 좀 민주당의 윤리적 자정작용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원식 평론가, 이 민주당 전체가 어떤 진화에 나선 상태인데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 발언했는데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의 발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호칭을 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보시면은 뭐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뭐 분노 치밀어서 시작했다, 뭐 이런 문장을 표현을 했거든요. 대통령을 직함을 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했냐면은 인천의 이제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한 것이죠. 물론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시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호칭을 뗀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단어가 또 떠오르는데 치욕이라는 말과 이제 분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제 치욕이나 분노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특히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호칭이나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설전 부위원장, 그럼요. 혁신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았고요. 그 시간 안에 민주당 쇄신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아마 8월 말까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서 혁신위의 활동 기간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내놓은 1, 2호 혁신이라는 것이 1호 혁신안이 불체포 동의안, 그다음에 포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호 혁신안이 꼼수탈당 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오히려 혁신위가 당의 분란을 뭐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의 혁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의 갈등을 부추긴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있어서 아마 3호 혁신안이 나오기는 할 것이나 저는 그 내용이 당 내에서 얼마만큼 먹힐지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혁신위가 참 실망스럽다. 저는 뭐 과거에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네. 이게 뭐 어떤 정당이든 기존에 있었던 혁신이라는 것들은 기존 지도부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의 어떤 지연 말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그냥 지금의 명문의 규정을 반하는 내용들, 개헌 사항, 그다음에 입법 사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들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주제들, 혁신안들을 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혁신이니까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노력을 언제까지 할지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